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오후장 6월 5일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하이닉스 오늘도 추가적인 조정폭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랫꼬리 음봉이 계속 3일 연속 나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오게 되면서 정말 힘든 나날을 좀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많은 주주분들이 AI 끝난 거 아닌가? 젠슨왕 방한했는데 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계속 떨어지는 걸까? 반도체 사이클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 주부터의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 AI가 절대 무너져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AI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 반도체 산업도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요,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던 이 상태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과 수급 변동이 겹치면서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어제 장중 영상에서도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언급드린 게 뭐였냐면, 이 미국 선물과 브로그 특검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거다, 오늘도 위험하다고 제가 분명히 좀 언급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은 브로그 특검 영향빨로 인해서 지금 조정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 브로드컴의 실적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하지만 이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이 이 3분기 가이던스 수준이 나오지 못하면서 장중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던 우리 브로드컴을 경험했고, 그 영향으로 AMD 마이크론 반도체 섹터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우리 국장 반도체 지수도 떨어지고 코스피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왜 조정이 더 깊어지냐? 환율을 봐야 돼요. 환율. 오늘 장중에 1548원까지 찍어주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 계속 갱신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고,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급등하면 실제 수익률은 줄어들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죠? 환차손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해요. 오히려 매도를 해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닉스, 그러면 끝인가요, 김 교수님? 저는 끝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은 나오기 일수다.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이 나오면서 이번 조정이 거치면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고, 왜?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건지 제가 오늘 명확하게 설명드리면서 우리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꼭 끝까지 저와 함께 시청해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다 우리 김교수 화이팅 또는 SK하이닉스 300만원 가보자 이런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방향성에 맞춰서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일단은 외국인들이 4조 가까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해주고, 기관 같은 경우는 5,400억 정도 현물에서 매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선물 시장에서는 좀 다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주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은 1조 8천억 정도 롱 포지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금융 투자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금융 투자는 2조 가까이 롱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뭐 뜻인다? 기관과 금융 투자는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시장이, 이 AI라는 이 시장이 정말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도 다 던지고 기관도 던지고 금융투자까지 다 던지는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선물을 매도하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지만 기관과 금융투자는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장의 폭락장을 예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기 조정 속에서 포지션을 재정비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지금 외국인들이 왜 매도를 때려버리냐? 아까 말씀드린 이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 때문에. 환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 이탈 물량을 기관과 이 금융투자가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 이 기관과 금융투자는 ETF 상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롱포지션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오늘 1조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장 막판에 8천억 정도의 롱포지션에 들어왔어요, 어제는. 그리고 우리가 이 야간 선물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도 외국인들은 2,600억 정도의 롱포지션 또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어제는 플러스 1조 이상의 롱포지션 들어왔다. 근데 오늘은 1조 3천억이 빠졌다 해서 외국인들이 진짜 아래로 보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롱과 숏을
계속 조절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지금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매우 큰 구간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장에도 여러분들께 신규 매수나 추가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SK 하이닉스 208만원 이탈 시 추가 매수 신규 진입 오전 9시 25분에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분봉을 보게 됐었을 때 207만 7천원까지 떨어지고 208만원 이제는 추가 매수할 수 있었고, 결국 한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주주 여러분들, 제가 계속 추가 매수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언급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아니 김 교수님, 시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어제도 추가 매수하라고 하고 오늘도 추가 매수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몰빵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주 여러분들, 몰빵하라고 한 적 절대 없고요. 솔직하게 이 브로드컴이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에 있어서 악재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 전혀 없었고, 결국에 호재든 악재든 급등이든 급락이든 항상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SK 하이닉스 같이 조정을 받았을 때도 결국 올라오잖아요. 그럼 뭔 뜻입니까? 코스피 폭락에 어떡하지 공포에 질린 개미들은 투매를 하고, 그리고 이럴 때가 진짜 기회다 생각하는 이 세력들은 저가 매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회로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비중은 크게 가져가는 건 권장드리지 않는다고까지 언급을 드렸어요. 몰빵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추가 매수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완벽한 고점일 땐 분할 매도 하시라고, 차익실현 하시라고 언급을 드립니다. 6월 2일에 하이닉스 얼마입니까? 240만원에서 차익실현하자 얼마? 30% 동일. 그러면 우리가 6월 2일 날 주가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때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244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30% 물량을 차익실현 했었으면 우리는 이때 5%나 10%씩 추가 매수를 하자라는 이 뜻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현금을 확보해두면 지금 같은 조정 구간에서도 훨씬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AI가 끝났습니까? 주주 여러분들, 안 끝났어요. AI가 끝났다면 왜 젠슨항은 방한을 했을까요? 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협력을 논의했을까요? 그리고 일정을 보게 됐었을 때 소맥 회동은 오늘 왜 하겠습니까? SK. 그리고 사옥 방문은 왜 하겠습니까? 결국 이 AI라는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던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젠슨항이 오늘 방한을 해서 이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이 HBM에 관련된, AI에 관련된 호재성 발언만 하게 됐었을 때 주가는 야간 선물이든 NXT 거래든 급등을 하면서 갭상승 출발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고 나서 기대감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고 고점에서 차익실현을 하고 다시금 추가 매수해 방식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고, 이 뜻이에요. 제가 왜 이때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서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나는 지금 SK 하이닉스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신규 진입, 추가 매수 김 교수님처럼 이렇게 딱딱 맞게 대응을 하고 싶다.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어디선지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고, 왜 아랫꼬리 윗꼬리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주관적 감정적인 매매를 안 해요. 객관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세력들이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저와 함께 가실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노출시켜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아직 영상 안 끝났어요. SK라고 문자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지표, 글로벌 시황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보는 이 단기적인 올라갔을 때 고점은 6월 9일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6월 8일 아니면 6월 9일인데 일단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심한 악재가 있습니다. 이 CPI와 PPI 발표가 6월 10일과 6월 11일에 각각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6월 11일에는 또 2분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쳐 있어요. 자, 일단은 CPI, PPI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5월 달에 CPI, PPI 어떻게 나왔죠? 상회를 해버리면서 이런 조정이 나왔어요. 202만 원에서 169만 원까지 무려 33만 원이나 떨어지는 급락을 만들어졌죠. 지금도 이때와 마찬가지인 조정을 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고용 지표가 나왔잖아요. 이 고용 시장 강세는 연준 금리 인하 기대를 일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매파적인 해석이 가능하면서 다시 기술주 성장주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도 CPI, PPI가 상회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투심이 약화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조정폭보다 또 큰 이유는 뭐냐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겹쳐 있어요. 이 근월물에서 철물로
이월시키는 이 롤오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뭐 가져가고 있죠? 숏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숏 롤오버가 나오게 됐었을 땐 중기적으로 또 하락 압력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분기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숏 롤오버 나온 걸 확인해 보시면 우하향 추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전후로 저점과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우하향 추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어디다? 여기 구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올랐을 때 우리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꼭 가져가야지. 우리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6월 18일에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금리를 결정할 거예요.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금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까지도 갈 것인지 지금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심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실시간 대응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SK라고만 문자 두 글자만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저는 오늘 분명히 208만원이라고 언급을 드렸고 지금 212만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그래도 4만원 정도는 올라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추가 매수는 완벽하게 이 지지선 매물대를 보고 제가 객관적으로 항상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우리 주주분들 오히려 조정은 보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규 진입 추가 매수 고점 저점 가다가실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SK라고만 문자 두 글자만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닙니다. 전 예측 안 해요. 실시간 대응이에요. 실시간. 항상 장은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고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외국인 선물을 어떻게 밝힐지, 젠슨왕이 어떤 발언할지 그 누구도 100% 맞출 수 없어요. 하지만 수급과 차트를 보면서 거래량을 보면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어디서 지지가 발생할지 저항이 발생할지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못해요. 근데 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SK라고만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은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져왔어요. 이것만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왔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010-5154-7599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